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심장내과 김홍주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남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김홍주입니다. 예. 국내 한 통계를 보니까 이 해마다 응급실을 찾는 환자 100명 중에 1명이 바로 이것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오늘 알아볼 주제인 실신입니다. 실신하면은요, 보통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기절하고 같은 의미인가요? 예, 실신은 뇌 혈류량 감소로 인해 일시적으로 의식소실이 발생한 것을 정의로 하고, 즉 다시 말해서 기절해서 정신을 잃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지속 시간은 수초에서 수분 사이로 짧고 회복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신 전 단계 증상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프리싱커피라고 하는데, 이는 실신이 발생하기 직전에 경험한 증상들을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고, 네. 현기증, 일시적으로 시력 상실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터널시야 등의 의식 소실까지는 이어지진 않지만 일정 정도 변화된 의식 수준 등의 증상으로 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실신 이후에는 정상에 가깝게 회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되기 전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한 의식 소실 등의 증상으로 인해서 보통은 머리 문제로 생각을 해서 신경과나 신경외과 등의 진료를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실신의 경우 신경매개성 실신, 기립성 저혈압 및 시민성 실신 등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명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저는 실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뭔데요? 교수님, 학창 시절에 예. 땡볕 때 왜 운동장에서 조례하잖아요. 네.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길어지면 꼭 쓰러지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와,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이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예, 그 신경매개성 실신, 반사성 실신이라고도 하고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체내의 자율신경계의 부적절한 반사로 인해서 혈관이 확장되고 맥박이 느리게 뛰거나 혹은 심장이 일시적으로 뛰지 않는 동정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실신의 원인 중에서는 현재 가장 흔하고 다행히 예후 또한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서 있거나 꼿꼿이 앉아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며 흔히 유발 요인이 있고, 전형적인 증상, 예를 들어 피로감, 발한, 열감, 메스꺼움, 보통 창기백함 등이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에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생리기간이나 그리고 또 너무 마른 분들이 흔히 경험하는 왜 기립성 저혈압 있잖아요. 이런 걸로도 좀 쓰러지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기립 상태, 즉 서 있을 때 보통 수축기 혈압 20mmHg, 이완기 혈압이 10 정도 감소한다던가, 혹은 수축기 혈압이 9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증상이 발생했을 때 이를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기립성 저혈압의 경우에는 주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발생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고, 자율신경계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파킨슨병이나 이러한 질환이 같이 동반되어 있기도 하고, 혹은 고혈압 약제라든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 약제를 복용하게 되면은 그 약제 자체가 혈압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약제 복용하는 환자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시민성 실신인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심장 문제로 생긴 실신이잖아요. 앞에서 말씀하신 이런 실신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 시민성 실신이라는 거는 이제 심장 원인성으로 인한 실신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부정맥에 의한 실신이나 구조적 심장 질환에 의한 실신, 대혈관, 폐혈관에 의한 실신으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겠고, 일반적으로 실신 환자의 약 한 21%가 우리가 신경매개성 실신,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과 심장 원인성 실신이 약 한 9%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 불명으로 발생하는 실신이 한 37% 정도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반사성 실신의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이제 기립성 저혈압 또한 통계로는 이제 동반 질환에 따라 가지고 사망률이 2배 이상 증가시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심장 원인성 실신의 경우에는 그 원인 질환에 따라 가지고 심장 돌연사 등 이러한 이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치료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성 이 실신이 있을 때 양상들을 잘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통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요?
신경매개성 실신이나 기립성 저혈압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신경매개성 실신 같은 경우에는 유발 상황이라던가 전조 증상 같은 것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고, 기립성 저혈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항고혈압제라던가 전립선 비대증 약제 같은 혈압을 좀 떨어뜨려주는 약제를 복용했다던가, 아니면 기저질환에 같이 동반질환에 파킨슨병 같이 그런 자율신경계 질환이 같이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체위 변화에 따라 가지고 보통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별할 수가 있겠고, 이러한 특별한 유발 상황이나 전조 증상이 없고 체위 변경이 없었던 상황에서 발생했던 실신, 그리고 가만히 누워 있다던가 혹은 이제 운동을 할 때 실신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맥박이 빨리 뛴다는 심계항진 증상이라던가 아니면 호흡곤란, 흉통 같은 증상이 같이 동반될 경우에는 이제 심장 원인으로 인한 실신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네. 교수님,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대체 심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에 이게 실신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심장 질환 중에 이제 부정맥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네네. 예, 맥박이 정상이 아닌 경우를 모두 통틀어서 부정맥이라고 하는데, 크게는 느린 맥, 서맥성 부정맥과 빠른 맥, 빈맥성 부정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실신은 뇌 혈류량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거고, 심장이 느리게 뛰어서 심박출량이 확보를 못해서, 그리고 맥박이 너무 빠르게 뛰면은 심장과 이 안의 수축 시간이 짧아서 심장에 피가 충분히 찰 시간이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적절한 심박출량 확보하지 못해서 실신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맥으로 인해서 머리로 간 혈류량을 확보하지 못하게 돼서 실신이 발생하게 되고, 또한 그것 말고도 구조적 심장질환, 대혈관 및 폐혈관 질환으로 인해서도 실신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부정맥으로 실신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조금 언급해 주셨듯이 심장 자체 원인으로 실신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예, 그 부정맥 이외에도 이제 구조적 심장 질환이나 대혈관, 폐혈관 질환으로 인한 실신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구조적 심장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심부전 같이 심박 출량이 떨어질 경우에, 그리고 심근경색과 협심증과 같은 허혈성 심장 질환, 그리고 대동맥 판막이 좁아지는 대동맥 판막 협착증, 심근벽이 두꺼워져서 발생하는 비후성 심근병증, 심장 종양, 그리고 심장막에 염증이 생기거나 심낭압전과 같이 심장막 사이 공간에 물이 차는 심막 질환, 그리고 여러 판막 질환으로 인해 수술한 환자에서 인공 판막에 이상이 생길 경우에도 이런 실신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대혈관, 폐혈관 질환에 의한 실신은 폐동맥에 이제 혈전이 날아가서 색전으로 돼서 막혀서 생기는 폐색전증, 그리고 대동맥이 찢어져서 발생하는 대동맥 박리, 그리고 폐고혈압 등의 이러한 병들이 실신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심인성 실신은 결국 나이랑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나이가 들어가면 심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심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거 나이의 문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실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0대, 60대, 80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렸던 반사성 실신, 그러니까 미주신경성 실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젊은 층에서 발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의 경우에는 노화에 의해서 자율신경계 장애가 온다던가 파킨슨병과 같은 질환, 그리고 고혈압 약제라든가 전립선 질환 등으로 해서 약제 복용을 하는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즉 노령 환자들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50세 미만에서는 5% 미만, 근데 70세 이상에서는 약 20% 정도 유병률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심장 원인성 실신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서 발생 연령이 다를 수가 있고, 이제 빈맥성 부정맥, 그중 악성 부정맥 같은 경우에는 유전성 질환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맥성 부정맥이라던가 기타 구조적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노령 환자에서 많이 발생하니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실신은 발생하는 경우가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 부정맥이라는 게 참 얄궂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타났다가 또 금방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지가 참 궁금해요. 예, 우선 이제 환자를 이제 만나게 되었을 때 병력 청취, 그 환자를 보고 실신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의식 소실이 진짜 있었는지, 그리고 유발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동반된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또한 기저질환 등을 확인해서 환자에게 잘 발생하는 실신의 종류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으며 젊은 나이에 발생한 악성 부정맥의 경우에는 가족력을 알아보는 것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검사로는 우선 기본적으로 심전도 검사를 시행합니다. 1분간 측정하는데 심전도 검사로는 그 부정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홀터 심전도라는 24시간 심전도를 확인해서 부정맥에 대해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패치형 기계를 통해서 2일에서 최대 2주까지 검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개발되어 실제 진료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실신의 다양한 검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후기를 읽다 보니까 미주 신경성 실신인데 어떤 큰 테이블에 환자가 누워서 검사를 받는 장면이 있는데 이건 어떤 검사인가요? 그건 이제 기립경사 검사라고 하는데 이 기립경사 검사 같은 경우에는 실신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이고 검사를 받는 사람이 우선 그 평평한 테이블 위에 누워 있고 이 테이블이 서서히 수직으로 일어서게 되며 이때 환자의 심혈관계 반응을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앞서 실신의 원인 중에 미주신경성 실신과 기립성 저혈압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며 누운 상태에서의 혈압, 심박동수, 심전도를 그리고 세운 상태에서의 혈압, 심전도, 의식 상태의 변화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교수님께서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조금씩 저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저도요. 근데 만약에 교수님, 환자가 뭐 초음파 검사도 받고 방금 말씀하신 기립경사 검사도 받았는데 특별한 소견이 없어요. 네. 근데 계속해서 실신이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어... 이럴 때는 추가적으로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됩니까? 이거 핵심 질문 아닙니까? 예, 검사를 시행했는데 원인을 확인하지 못하게 되면은 답답해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웨어러블 심전도가 개발 발전되면서 최장 14일까지 그런 기록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도 원인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고 반복적인 실신 증상이 있거나 원인을 확인을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삽입형 루프 기록기라는 이렇게 손가락 크기만한 기계를 삽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길이는 한 4에서 한 5cm 정도 되는 가벼운 금속 막대기 정도처럼 생겼던 기계고 이는 이제 부정맥이 의심이 되는데 진단이 되지 않을 경우에 환자의 가슴 부위 피하에 약간의 절개를 통해서 삽입해서 부정맥을 확인하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는 부정맥이 발생했을 때 알아서 부정맥을 기록하게 되고 만약에 환자가 증상이 있으면 특수한 외부 장치를 통해서 그 당시 기록을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수명은 약 한 3년 정도 되고 있고 부정맥 등 기록되는 정보의 양에 따라 가지고 수명이 약간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인지를 하고 있지 못했는데 생각보다 주변에 부정맥인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약물 치료로 이걸 조절할 수는 없을까요? 부정맥에 따라 약간씩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안타깝게도 부정맥에 의한 실신의 경우 약물 치료가 효과적이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느린 맥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느린 맥으로 인한 실신이 발생했을 때 증상이 동반된 서맥으로 심박수가 충분하지 않아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인공심장 박동기, 즉 페이스메이커라는 장치를 삽입해서 맥박이 느릴 때 심박 조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빈맥의 경우에는 종류에 따라서 약제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만일 악성 부정맥, 즉 심실 빈맥이라던가 심실 세동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심박동기가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 심장에 전기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악성 부정맥을 없애주는 경정맥 제세동기 삽입술 ICD를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심박동기 삽입이 꼭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하고요. 이렇게 삽입 치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뭘까요?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느린 맥으로 인한 증상, 실신뿐만이 아니라 어지럼증, 호흡 곤란이 발생했다면 이 심박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판단해서 심박동기를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방실 차단과 같이 정상 사람의 전기 전도 체계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 경우에는 심박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할지라도 차후에 급성 심장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심박동기를 꼭 삽입해야 됩니다. 이러한 심박동기 삽입술은 치료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필수적인 치료입니다. 심박동기도 왠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세밀하게 정보를 더 많이 모은다든지 어떻습니까? 많이 발전했죠? 예. 기술이 발달하면서 박동기의 크기가 우선 많이 작아졌고요.
그리고 심장박동기를 삽입하게 되면 약 10년 정도는 배터리 교환 없이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심장박동기를 삽입했을 경우에 MRI 촬영을 못했지만 최근에는 삽입 후 6주 이후에는 MRI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무전구 유도 심박동기라고 해서 리드리 스페이스 메이커가 개발이 되어서 상용화가 되어 있고, 뭐 미용적인 문제가 걱정인 분들이나 혹은 이제 심박동기 관련 감염, 만성 심부전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를 시행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외에 심장 장치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삽입형 제세동기가 있을 수가 있고, 심부전 환자에서 시행해 볼 수 있는 심장 제동기화 치료 CRT라는 기계 또한 개발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환자의 보호자나 또 주변 사람들의 역할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자 본인은 실신하게 되면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태였습니다. 이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면 치료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실신과 감별해야 하는 것이 뇌전증, 즉 간질 발작이 있는데, 뭐 이러한 질환과 감별하기 위해서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잘 파악해 두는 것이 좋을 수가 있고, 특히나 간질 발작처럼 일어난다면 그때는 영상을 촬영하는 것 또한 진료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개인에 따라서 실신은 너무나 가볍게 또 아니면은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너무나 무겁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일단 실신을 경험했다면 언제 병원을 찾는 게 좋을까요? 예, 그 실신의 경우에는 심각한 질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 뭐 상당수는 신경매개성 실신과 같이 예후가 양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신의 경우에 원인되는 질환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가 한 번이라도 있다면 주위에 심장내과 선생님들 만나서 아무래도 이에 대한 충분한 평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실신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미리 알아두면 좋을 예방 수칙 같은 게 있을까요? 반사성 실신은 유발 상황이 있거나 전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유발 상황을 피하고 전조 증상이 생길 경우에는 몸을 낮추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체위 변경, 즉 몸을 일으키거나 할 때 발생하기 때문에 자세를 천천히 변화시키고, 그리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파킨슨병이라든가 기타 자율신경계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해당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뭐 지나친 다이어트 등을 하면서 탈수가 되어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충분한 수분 섭취라는 것이 좋고, 그리고 고혈압 약을 복용한다든가 전립선 비대증 약제 복용을 해서 발생한다든가 이러한 약물 연관된 기립성 저혈압의 경우에는 우선 약제 조절이 먼저 필요할 수가 있으므로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엇보다 심인성 실신의 경우에는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 부정맥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원인을 알기 전까지는 병원에 반드시 방문해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정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실신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몇 번 쓰러졌다고 해서 내가 이 심박동기를 계속 달고 살아야 하나 걱정도 되고 좀 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예, 만일 이제 동기능 부전 증후군이라든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방실 차단 같이 심박동기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치료가 늦어지게 될 때 심부전뿐만이 아니라 이로 인한 방실 차단으로 인해서 급성 심장사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늦어지면 안 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이런 치료는 항상 그 심장내과에 방문해서 의사와 상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한 번이라도 실신을 경험했다면 말씀 들으신 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일단 병원 가서 정확하게 상담도 받아보시고 진료를 잘 받아보셔서 내가 왜 쓰러졌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게 참 중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두기에는 심인성 실신의 경우에는 위험한 질환이 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증상이 있다면은 주저 말고 심장내과 진료를 받으셔가지고 원인을 확인하고 그 원인에 맞는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미리미리 건강 잘 챙기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까지 실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도움 말씀에 심장내과 김홍주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은 씨, 철원 씨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